21번부터 25번을 한번 봅시다. 25번 질문을 봅시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죠,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야, 이게 핵심이에요, 원래. CDS 프리미엄이 이 글의 중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설명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거기. 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신용 위험이라는 거하고, 알았죠? 두 번째는 뭘 좀 알고 있어야 된다? CDS가 뭔지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주겠다야.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뭐라고 써놨어요?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고 채권의 발행자는 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두 번째 문단에서 이제 요것만 좀 알면 돼요. 중심 대상들이 얘죠. 채권. 그리고 채권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됐죠? 국가는 여러분들, 국가는 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면 뭘 발행해?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돈을 정부가, 중앙은행 있죠? 한국은행으로 싹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통화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대해서 관계가 좀 있거든요. 뭐 그런 거는 이제 다 버리더라도 지금 여기서 대상은 일단 채권이고 채권을 뭐 하는 사람이 있고 발행하는 발행자가 있어요. 그럼 발행자는 정해진 날의 일정한 이자와 현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돼. 알았죠? 그럼 채권 발행자가 있고 누가 있는 거예요? 투자자가 있는 거야. 누가 있다고? 투자자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양병철이가 기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병철이가 뭘 발행해? 채권을 발행해. 알았죠? 그럼 너희들이 채권을 사. 그럼 너희들이 채권을 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누구한테 오는 거야? 병철이한테 오잖아. 알았죠? 그럼 병철이는 이걸 5년 정도 계약으로 채권을 팔았다. 그럼 5년 후에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는 거야. 그럼 이제 채권을 산 사람들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은행에 적금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 채권이 기업이 양병철이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양병철이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투자한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채권은 무슨 성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 이해됐죠? 위험성이 있다. 너희들 주식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 그죠? 그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게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죠.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팔거나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 게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 즉 뭐가 있다? 채권에는 이게 있다는 거야. 채권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거야. 채권에는 뭐가 따른다? 위험이 따른다. 이해됐죠? 발행한 사람이 발행한 기간이 망해버리면 채권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알았죠? 망하면 위험성이 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은 채권의 위험, 신용 위험을 평가해서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위험 때문에 신용 무슨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문은 신용평가 제도를 만들었다. 됐지? 됐지? 이제 연결이 되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가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이거에 대해서. 신용평가 제도에 대해서. 됐죠? 이 지문은 연결이 안 되면 안 돼. 야, 원래 글을 쓸 때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응집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글은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거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수능에서 보는 비문학 지문들은, 알았죠? 자연스럽게 연결된 지문들이야. 됐죠? 그럼 여기서 분명히 이걸 이해하려면 이것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 채권은 발행자와 투자자가 있고 이 채권 발행자가 망해버리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무슨 제도가 있다? 신용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알았죠? 신용평가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는 요걸 설명한 거예요. 요걸. 신용 위험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제도에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뭐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신용평가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 신용평가 제도의 가장 높은 게 트리플 A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게 뭐다? 가장 낮은 게 그죠? D등급을 받으면 이거는 완전히 채권이 종이 조각이 될 위험성이 아주 높은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가장 낮은 게 D입니다. 중간에 뭐가 있다야? 중간에 뭐가 있다? 여기에 보면 더블 A가 있고 A도 있고 트리플 B도 있고 뭐 이런 거야. 알았죠? 더블 B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중간에. 이해됐죠? 중간에 이런 단계가 있다. 단계가 더럽게 많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3개로 나눈다는 거야. 알았죠? 이 말은 A등급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그냥 A등급이 있고 A등급 뭐가 있다? 이렇게 3개로 또 나눈다는 거지. 3개로 나눈다. 그럼 이거 엄청 많은 거야. 등급의 종류가. 알았죠?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건 얘가 가장 최상급이고 얘가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거고 알았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요 다음 단계는 뭐겠어? B 아니겠어? 알았죠? 이 다음 단계는 뭐겠어? 이거 아니겠어? 그 다음 단계 요렇게 되지 않겠어?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런 순서만 좀 알라고 제시한 게 이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 3단계 신용 등급으로 세분화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떨어지는 거야. 그럼 투자자는 손해를 볼까 안 볼까? 본다는 거지. 됐죠? 그럼 나봐. 이런 신용평가 제도와 이런 신용 위험 때문에 알았죠?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거야, 이게. 알았죠? 그럼 이 다음에 설명해야 될 건 뭐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뭐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 CDS에 대해서. 이해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CDS가 뭡니까? 그랬더니 밑에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이해됐죠? CDS는 뭐라고? 금융 상품이야. 야, CDS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니 이게? 보험이야, 보험. 얘들아, 보험이야, 보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 이거 뭐 들었다고 생각하면 돼? 보험 든 거야. 투자자가 발행자의 신용 위험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알았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든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 양명철이가 투자자인데 양명철이가 보험을 들었으면 당연히 뭘 내야 돼요? 보험료를 내야. 보험료야 이게. 얘가 보험료다. 얘가 보험료.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이 지문은 좀 보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가 있고 보장 매도자가 있다. CDS는 자 봐봐. 이게 있어. 보장 매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장을 파는 매도자가 있다는 거야. 알았죠? 그럼 당연히 얘는 누구겠어요? 얘는 누구겠어요? 보장 매입자는 누구겠어요? 얘지, 그죠? 이렇게 보셔야 돼, 투자자라고. 보장 매입자가 누구라고? 투자자라고 봐야 돼. 얘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얘는 누구겠어요? 보험회사야, 보험회사.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얘 뭐라고? 얘 뭐라고? 이게 보험회사야, 보험회사, 그냥. 이해됐죠? 그러면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보험회사가, 알았죠? 보장 매입자가 있을 거예요. 보장을 사는 매입자의 채권을 담보로 해서, 알았죠? 보장을 이제 해주는 게, 이게 바로 CD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된 거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됐지? 그러면 자, CDS 거래를 통해서 채권의 신용 위험을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가 이전하게 되고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의 자산을 우리 무슨 자산? 기초자산이라고 한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채권이지 뭐야, 채권. 됐죠? 그래서 밑에 얘 들었냐 안 들었니? 얘 들었죠? 얘 들었죠? A에서 얘 든 거 보면 나봐. A에서 얘 든 거 보면 A를 잘 봐. A에서 얘 든 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기억이 누구래? 기억이 누구래? 갑이 알았죠? 을이 발행한 걸 뭐 한 거야? 매입한 거야. 알았죠? 그럼 얘는 누구니? 얘는 누구니? 얘는 투자자야. 투자자. 니은 얘가 누구니? 얘가 발행자야. 됐죠? 그리고 이 기억
은행은 알았죠? 채권을 매입하자마자 누구한테? 병한테 뭐를 체결했대요? 병한테 뭐를 체결했대?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보면 돼요? 얘는 보험회사, 보장 매도자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제? 그럼 너희도 생각해봐.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는 이걸 다 이해했어, 이제. 지금 신용위험과 CDS를 이해했어요. 됐죠? 그럼 한번 봅시다.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다는 건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위험이 높은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많이 내겠죠. 그렇죠? 위험이 크면 보험료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가 바로 CDS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 완성의 유형편에 있었던 지문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하고 수능 완성의 지문에서 뭐 배웠었죠? 우리가 여러분, 야, 이런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림 본 적이 있죠? 만약에 어떤 집이 있는데, 집이 있어요. 집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 1억 원이에요. 알았죠?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날 확률이 몇 프로? 10%다. 10%. 10%면 요만큼의 가치가 떨어진다. 알았죠? 그래서 8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됐죠? 그럼 얘는 분명히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8천만 원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2천만 원의 보험료를 낼 의사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무슨적 가치다? 주관적 가치다. 알았죠?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객관적 가치는 9,200만 원이다. 알았죠? 그럼 9,200만 원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 사이에서 보험료가 책정되면 뭐 보험을 든 사람이나 보험회사나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어디에 있던 지문이에요? 수능 완성 유형편에 있던 지문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이게. 이것과. 알았죠? 그때 선생님하고 이 지문하면서 기대 효용이라는 것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고, 알았죠?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문제를 푼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연계 교재하고 연관이 있는 지문이에요, 이게. 이해 됐죠? 그래서 밑에 마지막 문단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보장 매도자는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에게 뭘 받아요? 보험료를 받습니다. 알았죠? 보험료에다 동그라미. 이 보험료가 뭐예요? 바로. 그죠? CDS 프리미엄입니다. 됐죠? 이것을 우리는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건의 영향을 받는다. 보험료가. 이해됐지? 보험료가. 그래서 밑에 다른 요인이 동일할 경우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됐죠? 나봐. 그러니까 이게 높으면 신용 위험이 높다는 건 달리 말하면 신용 등급이 뭐하다는 거니? 신용 등급이 낮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것 때문에 뭐를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CDS 프리미엄을 뭐 할 수밖에 없다?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럼 위험성이 높으면 무슨 료는? 보험료는? 그지, 올라간다는 소리야, 이 논리가. 됐죠? 그리고 너희들 생각해봐. 야. A 회사하고 B 회사가 있는데 보험회사가. A 회사는 진짜 튼튼하고 큰 보험회사야. 근데 B 회사는 아주 작은 보험회사야. 그럼 양병철이가 A라는 보험회사, B라는 보험회사 중에서 당연히 A라는 보험회사의 보험을 들면 좀 보험료가 B라는 회사보다 비쌀까 쌀까? 안정적이잖아, 여기는 보험회사가. 그럼 당연히 비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운전면허증 따고 자동차를 사면 이제 자동차 뭐를 들어야 되니? 보험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동차 보험에 삼성 보험회사도 있고 무슨 뭐 KB 국민은행 보험회사도 있고, 알았죠? 뭐 다이렉트도 있고 동부도 있고 지랄지랄 뭐 있어. 그럼 이게 회사마다 보험료 가격이 똑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니까. 자동차 보험도 회사마다 보험료가 다르다니까. 다른 이유가 뭐 때문이지? 회사의 무슨 등급 때문일까? 이제. 그래,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뭐죠? 일단 요걸 설명했어. 위험성이 높으면 일단 보험료는 비싸다. 오케이. 이해됐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뭐라고 써놨어요?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하면,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수하면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보다 비싼 보험료를 기꺼이 지불할 경향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달리 돌려서 말하면 만약에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의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신용 등급이 높다는 건 높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보장을 해줄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뛰어나지 않은 거예요? 보장을 해줄 능력이 높은 거지, 그죠? 그러면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보장 매도자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알았죠? 당연히 이것 때문에 모두 높다? CDS 프리미엄도 높다. 이 뜻이에요. 이 문제 가지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용어들이 나올 때는 반드시 둘의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인문논술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인문논술에 가제시문과 나제시문을 비교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논술 제시문을 읽으면서 비교 연습을 많이 해요. 비교 연습을. 그러니까 인문논술하는 학생들은 이런 지문들 나오면 비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이과생인데 문과생인데 비교 능력이 떨어진다라면 이건 이제 너희들이 지문을 통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아마 올해 수능에 분명히 한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올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건 뭐만 알아두면 돼? 위험성이 높거나 보험회사가 안정적이면 무슨 료를 많이 낸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보험료를 많이 낸다. 오케이? 이게 문제 푸는 다 근거예요. 21번은 그래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정부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요.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지면 신용 위험은 낮아지죠. 네. 낮아지죠. 그죠? 낮아지죠. 커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됐습니까? 다시 채권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커진다면 신용 위험은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봐봐. 이 문제의 정답도 뭐 가지고 정답을 만들었니? 중심 내용을 가지고 정답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정답을 만들 때 아주 상세한 지문에서 정답을 만들지 않아 잘. 대체로 글 전체 중심 내용들을 가지고 정답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알았죠? 중심 내용만 이해가 되면 사실 정답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수능은. 3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용평가 제도는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고요.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어떤 채권의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죠? 두 번째 문단에 다 있었습니다. 채권 발행자는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지만 채권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질 않을 뭐가 있다? 신용 위험이 있다. 이 뜻이에요. 됐죠? 2번입니다. 22번은 A를 한번 이해해 보랍니다.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죠. 기업은 당연히 뭘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기초자산을 보유하고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투자자니까.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부도가 나면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병이 하는 겁니다. 디귿이 하는 겁니다. 디귿이. 보험회사가 하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는 누굽니까? 기업입니다. 기업. 이해됐죠? 신용 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는 당연히 누구다? 기업입니다. 은행입니다. 됐죠? 기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은 병은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보장 매도자다. 정확히 답입니다. 이게 보험회사라는 거예요. 보험회사. 이해되는 거죠? 선생님 이해되죠? 이게 보험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난이도의 지문들은 연습을 해서 수능 때 충분히 오답이 없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밑에 있는 게 이제 23번 문제가 의외로 오답률이 높습니다. 거의 뭐라고 돼 있죠? 리을, 미음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 가, 말을 비교하여 보험의 크기의 순서를 매겨보자. 이런 뜻이야. 알았죠? 그럼 거기 보면 맨 처음에 가가 뭐라고 돼 있죠? 가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는 위에 뭐라고 돼 있죠? 기초자산, 채권의 뭐니? 신용 등급입니다. 알았죠? 채권의 신용 등급이야. 채권의 신용 등급이 뭐라고 돼 있어요? WB 플러스라고 돼 있어요. 맞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라고 돼 있죠?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면 이건 보장 매도자의 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선생님? 보험회사의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회사의 신용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보험회사의 신용이 가가 뭐예요? 트리플 A입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는 비싸요? 보험료 비싸요. 얘가 지금 신용 등급이 이 정도면 밑에 있는 트리플 B 플러스, 마이너스죠. 트리플 B 마이너스보다는 얘가 등급이 낮은 거지 높은 거지? 높아요. 얘가 높은 거지 낮은 거지? 아니지. 원래 등급에서 알았죠? 트리플 B하고 더블 B하고 그 다음에 그냥 B가 있는 거야. 알았죠? 여기에 플러스 그냥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등급이 뭐 한 거예요? 낮은 거라니까, 낮은 거. 이해됐죠? 신용 등급이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보면 나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됐죠? 근데 얘가 뭐죠? 됐죠? 더블 A 마이너스입니다. 선생님 봐봐.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등급이 낮은 거예요. 알았죠?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겠어요? 가가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보험료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가가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가가 보험료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아니 채권의 신용 등급이 동일하다면 알았죠? 보험회사의 신용 등급을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돼요. 이해됐죠? 근데 다부터는 뭐라고 돼 있죠? 다는 신용 등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트리플 B 마이너스라고 돼 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밑에 라나 나를 보면 채권의 신용 등급은 동일합니다. 이해되죠? 근데 밑에 보험회사의 신용 등급은 달라요. 얘는 A 마이너.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더블 A 마이너로 돼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A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야, 여기서 보험회사 신용등급을 보면 얘가 가장 높은 거고 그 다음이 얘네들이다. 알았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야.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애는 얘입니다. 얘. 이해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순서를 한번 매겨보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얘네들은 얘네들보다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알았죠? 얘네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되고 알았죠? 여기서 보험료를 제일 많이 내는 건 얘입니다. 얘.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보험료를 제일 많이 내는 건 누구다? 가라는 거죠. 가. 이해됐죠? 그 다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이 얘야. 얘가 이제 보험료가 두 번째로 많다는 거야. 보험료가. 알았죠? 그 다음에 많은 게 누구겠어요? 얘 아니겠어요? 얘? 맞죠? 그죠? 당연히. 이게 3번이 얘고, 알았죠? 4번이 얘고, 얘가 다섯 번째로 보험료가 가장 낮다라고 봐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이 신용 등급을 매기는 거에 대해서 순서를 착각하면 오답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이해된 거죠?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이다 이건? 2번이 답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중에서 4번 문제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제 틀렸어요. 24번은 이거는 봐봐. 똑같은 거야. 나봐. 지금 이 글의 중심 대상이 뭐니? 중심 대상이 뭐니? 그죠? CDS 프리미엄입니다. 알았죠? 보험료가 핵심이에요. 보험료가. 그걸 머릿속에 꼭 생각해야 돼. 그게 기준이 돼야 돼. 그게. 알았죠? 그걸 기준으로 다른 것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 보기 지문이 좀 길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지문들이 이렇게 길어지면, 보기가 길어지면 문제 푸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다니까. 3등급 이하가 되면 진짜 이런 문제 푸는 거, 접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문 읽듯이 똑같이 읽어야 돼요. 거기 보면 일단 뭐라고 돼 있어요? X가 뭐라고 돼 있죠? X가 누구라고 돼 있죠? 2015년 12월 31일 날 이자와 원금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발행한 게 누굽니까? 얘가 발행자입니다. 얘가 채권 발행자야. 채권 뭐를 발행했다? 됐죠? 이게 채권입니다. 선생님 봐봐. 이게 채권이야. 오케이?
채권을 발행한 건 X입니다. X. 얘는 이 채권을 발행하고 언제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제? 2015년 12월 31일 날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거야. 알았죠? 이때 누가 산 거예요? 누가 산 거야? Y가 산 겁니다. 알았죠? Y가 산 거야. Y는 당연히 무슨 자기였어요? 얘는 무슨 자기였어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알았죠? Y는 그래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바로 사자마자 뭘 들었어요? 또 Z에게 보험을 든 겁니다. 알았죠? 그럼 얘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보험 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걸 보장 매도자라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보험회사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보험회사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당시에 당시입니다. 당시 언제 계약했습니까? 언제 계약했어요? 2011년 1월 1일 날 계약했습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계약 체결 당시 채권의 신용 등급은 뭐였어요? 채권의 신용 등급은 A-였습니다. 이해됐지? 뭔 소리인지 이해됐지? 네. 그 다음에 뒤에 Z가 발행한 Z는 누굽니까? Z는 누굽니까? 이게 보험회사입니다. 알았죠? 보험회사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어떻게 돼 있어요? 트리플 A로 돼 있습니다. 이 등급이 높은 거죠? 이해됐죠? 지금 요 관계야. 그럼 나봐. 그럼 얘는 보험료를 낼 때, 나봐. 이때 보험료를 낼 때 얘와 얘를 고려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뜻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변하면 모두 변할까 했어요. 근데 매달 내는 보험료가 좀 변하겠죠. 전에 선생님이 이런 말 했잖아. 양병철이가 자동차 사고를 많이 내면 당연히 병철이가 보험회사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요구하겠죠. 왜? 사고 난 경력이 많으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양병철이 무슨 성이 높은 놈이에요? 그치? 위험성이 높은 놈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내야 돼. 이해됐어? 근데 병철이가 10년 동안 많이 운전했는데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무사고야. 알았죠? 그러면 당연히 보험회사는 뭘 깎아줘야 돼? 그치? 보험료를 깎아줘야죠. 그 똑같은 논리란 말이야, 이게. 이해됐지?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2011년 9월 17일이야. 봐봐. 2011년 9월 17일. 17일 날인데 어떻게 됐대? 거기. X의 재무상황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신용 등급은 떨어졌을까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보라는 거야, 이게. 알았죠? 신용 등급이 분명히 A-보다는 뭐 했을 것이다? 낮아졌을 것이다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얘가 봐봐. 지금 발행자의 채권이 알았죠? 발행자가 지금 신용 등급이 약간 지금 그 자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약간 좀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채권의 신용 등급은 뭐 해야 돼?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이 기준들을 세워주가 기준들을.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2012년 12월 31일. 봐봐. 2012년 12월 31일이야. 31일. 이때 기준으로 했을 때 X의 지급 능력이 좋아졌대, 좋아지지 않았대? 좋아졌어. 그러니까 언제보다, 나봐. 8월 달보다. 근데 8월 달이면 이때 아니야, 얘들아. 8월 달이면 이때 아니야. 2011년 8월 달. 알았죠? 그럼 8월 달이면 당연히 요때 신용 등급은 요거였어. 이해됐죠? A-였어. A-보다 개선됐다면 당연히 A-보다 좋아졌다는 거야, 신용 등급이. 이해된 거지? 이해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2013년 9월에는 이렇게 돼 있어. 나봐. 2013년 9월에는 뭐가 변했니?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됐대? 얘가 변한 거야, 얘가. 알았죠? Z가 발행한 신용 등급이 9월 달에 어떻게 됐다는 거야? 더블 A-로 떨어졌다는 거야, 신용 등급이. 야, 그럼 봐봐. 얘가 떨어지면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가지. 얘 신용 등급이 떨어졌는데. 이해됐죠? 이 조건을 준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2013년 10월 2일 날 결국 프리미엄은 얼마였대? 100이었대요. 100. 알았죠? 2013년 10월 2일 날. 알았죠?
봐봐. 요 투자자가 지급한 뭐는 보험료는 뭐였다? 100이었다. 요 뜻이야. 요 뜻. 그럼 얘가 보험료를 이때 이만큼 냈다는 거야. 이때 이만큼. 그럼 당연히 니들 생각해봐. 나봐. 야, 그럼 요게 그대로 유지되면, 요게 그대로 유지되고, 요게 그대로 유지된다면, 나봐. 그대로 유지된다면, 알았죠? 이때는 보험료보다, 이때는 보험료가 더 많을까, 적을까? 많겠죠? 그죠? 그렇게 보셔야지. 이때가 만약에 더블 A-였고 여기가 트리플 A였으면 알았죠? 지금 보험회사의 뭐가? 신용 등급이 이때가 좋았잖아. 그럼 당연히 이때는 보험료를 이때보다는 많이 냈을까? 적게 냈을까? 많이 냈겠지. 이해됐죠? 그 관계를 이걸 파악해 보라는 거야. 이 문제 의도는. 나머지 조건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게 뭐니 이제 1번 선택지 2011년 1월에 채권에 대한 CDS 계약으로 X가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된 건 아니고 누가 부담하는 거야 이제? 아니 얘가 결국은 보험회사에 CDS 계약을 체결했으면 부담은 얘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험회사가 해야지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거기 X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Z라고 해야 됩니다. Z가 보험회사입니다. 위험을 보장하는 건 얘가 보장하는 겁니다. 얘가.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2011년 11월 달입니다. 여기야. 그럼 2011년 11월 달이라고, 11월 달. 2011년 11월 달. 요때는 어떤 상태죠, 지금? 요때는, 지금은 약간 우려가 되는 상태죠. 우려가 되는 상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2011년 11월에는 채권의 신용 등급이 A보다 높았을까요? A보다 높았을까? A-보다 높았을까? 낮았죠. 이때 분명히 이때는 낮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다. 이때는 지금 낮은 상태예요. 낮은 상태. 이해됐죠? 개선된 건 이때 개선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2번도 분명히 틀렸습니다. 근데 3번에 2013년 1월입니다. 2013년 1월이면 어딥니까? 요때죠. 2013년 1월이면 이때입니다. 이해됐죠? 이때면, 나봐. 이때면, 얘 신용등급은 A-보다 개선된 상태고. 알았죠? 요때 1월달이면 요 앞입니다. 앞에. 이해됐죠? 그리고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은 분명히 트리플 A였을 겁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분명히 얘는 A-보다 개선된 상태일 겁니다. 이해됐죠? 요 시기가 바로 요런 상태라는 거예요. 요런 상태. 이해됐죠? 이 상태면 뒤에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는 2011년 10월이 언제입니까? 2011년 10월이 언제입니까? 이때네, 이때. 2011년 10월이면 일단 요게 위험성이 높아진 건지 낮아진 건지.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는 건 위험성이 높아진 거죠. 이때보다는 위험성이 높은 겁니다. 이때보다는 위험성이 높죠. 맞죠?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가 뭐 할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2011년 10월보다는 작아진 거죠. 작아진 거죠. 왜? 얘 위험성이 적어졌으니까. 이해됐죠? 얘 위험성이 적어졌으니까. 이때는 A-보다 떨어졌을 거고 이때는 A-보다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알았죠? 위험성이 낮아진 겁니다.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 건 알았죠? 그럼 당연히 보험회사도 당연히 손해볼 가능성은 낮아진 겁니다. 이해된 거죠? 3번이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24번 문제는 사실 이걸 이렇게 봐봐. 채권의 신용 등급과 투자자의 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신용 등급을 정확히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돼야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밑에 있는 거 4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2013년 3월이면 언제입니까? 2013년 3월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똑같은 거야. 이때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2013년 3월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에 대한 CDS 프리미엄이 100보다 작았겠군. 이거 말이 안 되죠. 보험료, 이때보다 이때 보험료 많이 냈을까, 적게 냈을까? 많이 냈죠. 당연히 여러분, 이때 보험회사의 신용등급이 뭐였습니까? 트리플 A였고, 알았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뭐로 떨어졌죠? 더블 A-로 떨어졌죠. 알았죠? 그리고 이때 얼마를 냈죠?
100을 냈죠. 그럼 당연히 이때는 100보다는 더 많이 냈을 거라는 거예요, 보험료를. 알았죠? 왜? 보험회사 신용 등급이 좋으니까. 이해된 거죠? 그래서 4번도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밑에 100보다는 크다가 맞습니다. 2013년 4월에는 2013년 진짜 복잡하죠. 4월은 언제니? 이때 아니야 또 이거 4월은? 4월은 이때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 똑같은 상황. 알았죠? 2013년 4월에는 채권의 신용 등급이 BB-로 낮아졌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전혀. 알았죠? 이때 분명히 뭐 됐을 가능성은 있어요. A-보다 개선될 가능성은 있어도, 알았죠? BB-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해된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25번 문제는 거기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면 25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떨어지다 문맥을 한번 보세요. 떨어지다를 보면 앞뒤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기? 가격이 떨어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 풀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뭘 보는 게 좋다? 그 밑줄 친 단어의 주어나 목적어를 보세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란 말이에요. 주어나 목적어를. 그래서 그 주어나 목적어와 성질이 같은 단어를 찾아서 문맥적 의미를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다 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 1번에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다 수치가 떨어진 거죠. 수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문맥적 의미는 1번이 맞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밑에 있는 2번처럼 과자 한 봉지를 팔면 100원이 떨어진다는 건 이익이 남는다는 뜻 아닙니까? 알았죠? 이거는 여러분 전혀 문맥적 의미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됐죠? 오케이?